지금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급물살 탔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먼저 좀 할게요. 그 녹취가요. 최근에 JTBC가 보도한 게 다가 아니야. 훨씬 더 많아.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원래 단독이라는 거는 딱 하나 단독 터뜨리고 끝나는 건 단독이 아니야. 다 갖고 있어. 단독이 하면서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권을 흔들 만한 단독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반박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 그 다음 단독을 때리는 거예요.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난 대략 뭔 단독이 있는지까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고 허둥지둥 되다가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지만 다 반박되는 상황. 자, 뭐 관련해가지고요.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해드리고 지금 2단독 하나 볼게요. VIP 구명 녹취도 그러니까 구명 녹취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 주가 조작 이전부터 김건희를 알았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자는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김건희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검찰 당시 이종호 맞죠? 네. 이종호가 김건희 미래에셋 계좌를 관리했나? 권오수 그 이종호한테 김건희를 소개해 준 것은 맞다. 그러니까 권오수가 이종호한테 김건희를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그러면 이종호가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것인가? 그러니까 권오수가 소개시켜주는 과정은 맞는데 김건희와 이종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서로 이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좀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요. 어제 나온 거에 보면 일단 이거를 보셔야 흐름을 합니다. 이종호가 김건희에 대해 말할 땐 달랐다. 여사 수행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말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좀 몸종들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 코바나 콘텐츠 오래 하던 애들. 이런 애들을 이름까지 안다는 거. 무슨 의미가 가까울까요? 직접 만났다. 친하다. 자주 소통한다. 그렇죠. 예. 사무실도 자주 갔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식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건의 작전을 하잖아요. 10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 건수가 한 건, 두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만 알고 돈만 있으면 주가 조작이 성공한다라고 믿지만 10건 중에 8건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배반 배신이거든요. 틀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한 건이 딱 성공을 하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다른 예. 종목들을 계속 여러 가지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예. 자기 지식 막 자랑하려고. 처음에 알 땐 애기였는데 영부인 됐다. 이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애기라는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애기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최소한 나보다 10살 이상은 어려야 애기 이런 표현 쓰죠. 굉장히 오래된 관계라는 뜻이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종호하고 김건희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요. 난 안 불가능하다고 된다고 봐. 봅니다. 더 골 때리는 거. 이종호가 김건희 자금 10억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판에 나온 겁니다. 김건희 자금 10억을 빌렸다는 뜻은 저게 뭘까요? 주가 조작 자금을 대줬다라고 전 들립니다. 그 사인 간에 15억을 빌려줄 수 있는 사이의 관계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드라인의 뉘앙스 차이일 수도 있는데 김건희가 자금 주가 조작하는데 10억 원을 그 주가 조작하는 거기에다가 빌려줬다가 아니고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자금 15억 원을 대줬다. 사적으로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하면 저게 뻥 튀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 갚아버리면 끝나는 관계야.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과정에서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직접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권오수가 빌려주라고 그래서 김건희가 이종호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식으로 검찰이 쉴드 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푸나님 저 15억만 빌려주세요. 먹고 죽을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이 15억이란 돈 자체가 뭐
그 권오수와 김건희가 어떤 관계는 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그 두의 관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15억 돈 자금이 개인적으로 빌려줬든 아니면 주가 자금으로 투입이 됐던 이 문제는 굉장히 둘의 아니 혹은 권오수까지 셋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등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도 김건희하고 이종호의 관계에 서면 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면 질의가 있었네 없었네까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종호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종호의 답입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냐? 네. 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 이종호는 김건희 모녀에게 20억이 넘는 돈을 이익 보게 만든 거 밝혀진 것만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게 이상한 게 발견돼 가지고 수사해서 뭐 뉴스타파 등의 보도에 의하면 23억 이렇게 벌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유야무에 넘어가는 주가 조작 겁나게 많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될 법한 게 삼부토건.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계에서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라고요. 저 답변에서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죠. 되게 강한 긍정을 저렇게 부정한다고 맞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사회적 셀럽들은요 전화번호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굉장히 오래 씁니다. 여러분 011, 뭐 017에서 010으로 바뀔 때 한 2년 동안 안내해 주잖아요. 그 정도 연락하면 안 하면 관계가 없는 관계지. 그런데 실제로는 저 연락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의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 다시 또 한 번 단독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상병 사건 전부터 말한 이종호의 우리 사성장군 탄생하잖아. 야, 이건 뭐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으로 맥락을 말씀드려 왔는데 말하자면 저 공익 제보자인 K 변호사가 이 사람하고 이종호랑 통화를 여러 차례 하는 거잖아요. 시점상 최해병 사건이 7월 달에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이 있고 윤석열은 공약이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 이게 사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야, 이게 뭐 다 벌써 로비가 된 거네요. 공약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저 육군의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육군 직할의 특수부대가 있고 해군 직할의 특수부대가 해병대예요. 근데 그 해병대를 따로 떼서 육군, 해군, 공군 다음에 해병대를 사성장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약이 이상하잖아요. 해병대가 이게 사단뿐이 안 됩니다. 맞죠? 1사단, 2사단.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태 해병대가 해병 안에서도 약간 눌려 있었어요. 군 장비나 탱크나 이런 것들이 항상 구형을 받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야, 4군 체제 대단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9일 날 윤석열이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군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 군인들이 에이 워낙 쟤는 막 공약을 질러대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저거 불가능할 거야라고 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게 공약 채택되는 데는 지역의 예비역들이잖아요. 동네에서 대부분 다 관변단체 역할을 하죠. 그런 조직을 내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짓도 있어. 나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했었어, 저거. 대선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네, 이제. 자, 이게 지금 이건 봐봐요. 이종호하고 K 변호사의 통화입니다, 이게. 근데 2023년 7월 13일이요. 이건 최해병 사건 나기 전입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우리 사성장군 탄생하자. 이런 식의 녹취록이 있어요. 최해병 사건 나고 나서가 이거예요.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K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를 만들 거거든. 그런데 요즘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그러면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상황.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얘가 그냥 허언증 환자냐. 그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지금 해병대 사성 장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 내려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종섭이가 내려가고 새로운 국방부 장관 올라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한 달 전에 알고 있어.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럼 신원식이도 이런 나이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법한.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본인이 자백하거나 확실하게 그걸 인정하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 받는 동영상 같은 게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칠 거예요. 변명을 할 거라고. 근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천공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예를 들면 1사단장이던 별 2개짜리를 나중에 별 3개를 만들고 얘를 목적으로 별 4개짜리 독립된 해병대가 탄생할 수 있다거나. 근데 이 과정이 보여졌잖아 지금. 대성공약도 좀 맥락 없는 짓거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사실상 경질되고 바꾸잖아요. 한 달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이분이 추천한 인사가 국방비서관실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 예. 그리고 사실 해병대 사성장군은요. 정말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한 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해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육군, 공군 이게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 사성장군이라고 하면 군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야.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육군에서. 그런데 야 이번에 이게 현실화된 거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아까 단독의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직접 관련된 녹취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담겨 있지는 않겠지. 내가 그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이 계속 내 전화기에 조장이 되는 형태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허언증 환자는 허언증으로 끝나지만 그게 즉각 이루어졌을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병대 사성장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해병대 단톡방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 단톡방에서 나눠줬던 얘기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알죠. 근데 이거 지금 공수처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특검해야죠.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해야죠. 근데 이종호가 다른 그 중앙일보 나와가지고 중앙일보 인터뷰했다는 게 저는 이런 거죠. 녹음 파일이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이럴 때 가끔씩 욕을 하죠. 참을랍니다. 아니 근데 전 욕할 게 아니라 쟤네들이 되게 약간 많이 심하게 모질라거나 많이 급했거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반박이 지금 빨리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국에서 이렇게 특종을 던질 때면 하나씩 갖고 있다가 너 이렇게 변명해? 그래 내가 아니라는 걸 반박해 줄게 하기 위해서 지금 JTBC와 MBC가 목숨 걸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골프 추진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을 보면 그 멋진 해병 그 보면 거기에 청와대 전 경호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뭐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게 다 VIP면 그게 김계안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저 넘어가셨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VIP는 정치권 어디 다 통틀어가지고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아, 씨발,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말버릇이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러면 네 놀리면 나도 VIP 돼요. 새날 VIP. 그렇죠. 그러니까 얘 말은 우두머리를 VIP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얘는. 뭐냐면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권은 해병대 사령관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쟁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얘 말에 의하면은 얘가 그만두기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얘는 3스타 만들고 4스타 만들어서 우리가 키우는 애인데 당연히 임성근이는 이 사건 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 당시에 첫 뉴스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건 일어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철회됐잖아. 뭔가가 백이 있어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김기환이가 인사권 갖고 있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별들이 인사권은 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들 검사장급 인사권도 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VIP한테 말해 볼게라고 내가 말할게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김기환이에요? 김계환이 그런 조직 개편에 권한이 있었으면 본인이 사성 장군부터 먼저 했겠죠. 삼성 장군한테 사성 별을 만들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기환하고 임성근은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난다. 경쟁 관계라니까요. 그 중앙일보 무슨 기사 내용에서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한 그 VIP는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이라 저는 그 제목 보고도 되게 웃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VIP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거기다 중앙일보 제목은 뭐냐면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이라고 하면서 지금 중앙일보도 그거 실을 뜯다가 굉장히 꼬리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정부 중앙부처 공문서에 보면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박스 쳐고 VIP 언제 지시사항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VIP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달라졌잖아. V1, V2, V2가 V0도 있고. 제로도 있고. 그래서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실 누군가 가로챈 느낌? 이게 왠지 기시감이 있네. 데자뷰가 있네요. 몇 년 정하라고? 이원병.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까먹지 말자고 우리가.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 있는 것 중에 날짜가 보이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공유합니다. 5월 26일, 27일, 28일. 6월 2일, 3일, 4일. 이제 그 1사단으로 골프 치러 가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죠. 도이치 공범 골프 치자던 달 그곳에 임성근 갔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른다는 게 원래 멋쟁이 해병 그 카톡방에서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는 캔슬 안 걸로 정리가 끝나요. 근데 실제로 그 애들이 다른 방 사람들이랑 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렇죠. 왜 아마 저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저 골프장에 임성근 명의로 예약이 돼 있었고 얘는 심지어 거의 매주 골프 치러를 갔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에 임성근이가 갔다. 공교롭게도 겹치잖아요. 한번 입장 한번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날짜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 상황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건가라는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 지금 그 녹취로 공개된 것 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과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카톡을 주고받기 전에 얘가 이종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훈련 때 해병 전후 초청으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작년 3월이면은 채병 사건 나기 4개월 전이죠. 그래서 얘가 인터뷰를 할 때 그 K 변호사하고 식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인데 식사는 한 차례 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수차례 통화의 녹취록이 더 있는 거야. 지금 아직 안 까인 게. 그러니까 이 과정들 속에 이거는 아마 야마가 잡힌 것 같습니다. MBC나 JTBC 같은 데서 열심히 때리잖아요. 방송사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그쵸. 쉽게 못 때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는 그 사람 몰라. 통화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고 이종호인 나는 임성근과 일면식도 없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반박이 아니라 스모킹 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 공익 제보자에게 그래 너는 아직 임성근을 못 봤구나 못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본 게 아니라 나는 봤는데 너는 아직 못 봤구나라는 이런 뉘앙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종호는 임성근을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로비를 어떤 라인에서 어떻게 뒤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종호는 임성근을 알고 있었다. 만났었던 적이 최소 한 번 이상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김어준 총수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그거는 김어준 총수한테 들어라 했던 게 3부터군인데 멋쟁이 해병 방에서 나왔던 끄트머리의 3부는 어쩌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3부 체크하고 녹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부 토건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그 3부는 또 김건희랑 또 불가분의 관계 있네. 님이 한번 터지는 거 한번 봅시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해.
우리가 근데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너무나 사건이 이상하고 개의하다. 뭔가 좀 그 김건희 여사의 개입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뭐 나오기 전에도 비상식적인 일이 그렇죠, 워낙 그렇죠.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현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이 사람들 지금.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요. 이게 있어요. 왕이에요. 윤석열이 한 짓이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모자란 거 우리 처음 봤잖아요. 예. 이거 미신이라고 치자. 예. 여기 민주국가예요. 국가의 주인은 우리들이에요.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아니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주의인 거야. 네. 근데 얘는 초법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초법적인 존재인 게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마누라인 거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야 고속도로 좀 바꿔. 근데 김건희가 직접 관여하기도 하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지금 그 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농단. 지금 새 나오고 있는 거 세상에 비밀 없는 거야.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 서울주검장 시절, 그다음에 일반 검사일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양평 고속도로 얘기할 때 땅 투기를 하다가 그냥 영부인이 돼서 땅을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 매집하고 필요 없고 뭐 8만 주를 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남편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가 정책으로 다 미리 해먹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해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꽤 많은 종목을 이종화와 함께 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렇지. 경험자로서. 걸린 것만. 그렇죠. 걸린 것만 그 정도인 거지. 그 있잖아 윤석열이 나왔고 막 우리는 그냥 손해만 보고 뺐습니다. 그게 1차. 2차에서 대박 났어. 이익 본 건 김건희밖에 없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는 이종우한테 20억? 10몇 억? 15억. 15억 빌려줬다 그랬죠. 야 이거 겁나 재밌는데요. 그것만 했습니까? 그 예를 들어 어디 개발 정보 아니면은 저 그 지역에 누구 알아가지고 땅 사서 형질 변경하고 개발 부담금 안 내고 전국적으로 김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양평 군수하고 좀 알아도 뭐 돈 좀 벌 수 있고 남편이 검사하면 주가 조작도 수사를 안 받아. 근데 이게 겁도 없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이복형 검사가 금감원장이 된 게 아주 이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한 존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큰 힘이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종훈은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지금 집행유예 3년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훈은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굉장히 빚진 상태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언론 인터뷰라는 걸 했어. 자기 간에는 김건희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난 모른다. 나 연락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사를 해야지. 아, 그 전에 청문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청문회 강제력이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지켜봅시다. 자, 실제로 진짜 스모킹 거는 아직 까이지도 않았다. 기대하세요.